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조용한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당신이 일하고 생활하고 머무는 공간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바쁜 업무 속에서 종일 머무는 사무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보이는 거리의 풍경, 그리고 한 사람의 상상력에서 시작된 한 줄의 곡선, 한 겹의 벽면. 이 모든 공간은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행동까지 조율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과연 그걸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의 흥미로운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프랑스의 전설적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 테크놀로지의 전설 스티브 잡스, 그리고 일본의 대기업 쿄세라. 이 세 인물과 기업이 만든 공간은 각기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공간들 속에서 우리는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923년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 한 기업가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을 짓고자 건축가를 찾아갑니다. 그가 선택한 인물은 아직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미 건축계에서는 급부상 중이던 샤를 에두아르 잔느레, 즉 훗날 르 코르비지에로 알려진 거장이었습니다. 그가 설계한 집들은 당대의 건축을 뒤흔들었습니다. 장식 없는 콘크리트 벽면, 기하학적인 육면체 구조,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진 공간. 그것은 마치 산업화된 도시의 맥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듯한 디자인이었죠. 르 코르비지에는 기하학이야말로 순수한 기쁨이며 도시는 명확한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노동자들은 그 집이 주는 순수한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색 벽에 꽃무늬 스티커를 붙였고 평평한 지붕 위에 뾰족한 지붕을 다시 얹었으며 나무 울타리를 세우고 작은 정원을 가꾸며 집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하학적 정돈보다 정서적 안정과 친숙함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르 코르비지에의 혁명은 미학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사람의 삶과 감정을 품는 데에는 실패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반세기를 건너 미국 실리콘밸리로 향합니다. 디자인에 대한 집착, 통제, 그리고 상상을 현실로 만든 한 인물, 스티브 잡스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의 아이콘으로 기억하지만 그는 또한 공간과 건축에 대해 누구보다 예민한 감각을 가졌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공간 실험은 바로 픽사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를 탄생시킨 이 건물은 잡스가 직접 구상하고 집착하듯 설계에 참여한 곳입니다. 그는 건물의 자재 하나하나에까지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철제 기둥 샘플을 수집하고 그중 알칸소 주의 한 제철소 제품을 골랐으며 용접이 아닌 볼트와 너트를 고집한 것까지 모든 건 디자인과 기능의 완벽한 일치를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건 그의 공간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공간이 단지 외형이나 미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장실을 건물 중앙 로비에 단 하나만 설치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이 공간을 지나야 하기에 서로 마주치고 인사하고 대화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우연한 만남에서 아이디어가 탄생하리라는 믿음이었죠. 잡스는 르 코르비지에처럼 디자인을 사랑했지만 그 디자인이 사람의 경험과 소통을 이끄는 매개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일본의 전자기업 쿄세라입니다. 쿄세라는 효율성과 정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5S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원래는 제조 공정에서 기계적 사고와 실수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쿄세라는 이 시스템을 사무직에까지 철저히 적용했습니다. 책상 위에 장식품 하나 없이 스웨터 하나조차 의자에 걸쳐 놓을 수 없도록 관리자가 감시했습니다. 관리자는 점검표와 디지털 카메라로 직원 책상을 확인하고 파티션에 걸린 고리 하나까지도 제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방문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하지만 방문객에게 보이기 위한 정리정돈이 정작 내부 직원에게는 몰입과 창의성을 해치는 억압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과연 정돈된 공간만이 생산성을 보장할까요? 그 공간 안에 숨을 쉬는 사람의 감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르 코르비지에의 공간은 미학적이었지만 거주자에게는 차가웠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공간은 정제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상호작용을 위한 따뜻한 철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쿄세라의 공간은 효율적이었지만 그 질서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까지 억누르고 있었죠. 결국 디자인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형태를 위한 형태가 아닌 사람을 위한 형태. 효율을 위한 효율이 아닌 인간다운 몰입을 위한 환경. 진짜 좋은 공간이란 외형의 깔끔함보다 감정의 숨결을 담을 수 있는 곳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느끼고 생각하며 일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르 코르비지에가 기하학 속에서 이상을 꿈꿨다면 스티브 잡스는 통제 속에서 자율적 창조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쿄세라는 정리 속에서 규율을, 하지만 어쩌면 지나친 통제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되묻습니다. 당신의 공간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